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블로그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그 40,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분도 많이 늘고 계세요. 사업적인 마케팅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신변 잡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시는데, 블로그를 오랫동안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라 하면 일단 글감을 찾는 게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2천자, 3천자 정도 글을 쉽게 쓰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 구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죠. 그래서 블로그를 써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지만 못 쓰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블로그 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블로그의 글감을 어떻게 찾을지입니다. 블로그의 글감을 찾는 방법 3가지 정도를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또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앞으로 블로그를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글쓰기 첫 번째 방법, 글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챗 GPT랑 같이 상의하셔서 어떤 이슈를 하나 정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4년이고요. 내년 세제 혜택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챗 GPT를 켜고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 세제 변화를 정리해줘. 이렇게 단순히 질문하시면 챗 GPT가 2025년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을 쭉 뽑아줍니다. 상속세 개편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세액공제 등 다양한 내용을 뽑아주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들을 하나 골라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많다, 이걸 글감으로 정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알려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가 개편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챗 GPT가 쭉 찾아서 세율이라든지 또 공제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챗 GPT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를 찾는 방법 두 번째로는 유튜브의 정리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지만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제가 여기 있네요. 2025년에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2025년에 한국의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걸 다 보실 필요도 없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라고 해서 블로그 유튜브 내용을 순식간에 스크립트를 다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요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한 20장 이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챗 GPT와 함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질문을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찾고 주제별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고 앞에서 제가 그 요약했던 블로그 내용을 유튜브 내용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챗 GPT가 한 20여 장 정도 되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보시면 스네이크 센스, 옴니보어, 아보라.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해 보면 정보를 검색해서 주제를 하나 정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 나오는 정보를 순식간에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주제로 참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뉴스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기차가 화재가 많아서 이걸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찬반 양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찬성에 대해서 또는 반대에 대해서 또 제3자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맞는 관점에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챗 GPT를 열고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차장 위치에 대한 논쟁이 있다. 찬반 양론으로 정리하고 근거를 제시해 줘.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찬반 양론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 분석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근거들을 챗GPT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셔서 글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하게 또 글감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보면 찬성 입장이 여러 개, 서너 개가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도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를 선택해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글을 씀에 있어서 주제를 일단 정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결국 블로그를 쓴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검색을 사람들이 검색할 때 그 키워드에 맞게 상위권에 여러분의 글을 노출시킬 수 있게끔 글을 잘 구성하는 것, 이것도 블로그 쓰는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말한 어떤 그 정보를 갖고 하시든 아니면 어떤 요약을 하셨던 블로그를 쓰시게 되면 그 블로그를 쓰실 때 주제라든지 키워드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를 방법을 어떻게 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저는 키워드 마스터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키워드 마스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라든지 또는 키워드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 주제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또 이 해당하는 글로 포스팅이 된 블로그가 많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글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재테크 관련해서 재테크,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재테크, 삼성전자 두 개의 키워드는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 않고요. 제가 재테크만 해볼까요? 재테크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검색량이 많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테크는 약 총 조회수가 25,000 그리고 문서가 280만 건 이렇게 나와 있는 핫한 키워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테크 뜻 30대 재테크, 뭐 재테크 부동산, 국내 해외 주식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키워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블로그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랑 여러분이 함께 간단하게 블로그 글감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사항에 대해서 챗GPT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 중에서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물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글이 나와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셔서 그 관점에 맞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관점에서 여러분은 찬성 또는 반대의 관점을 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하셔서 글을 쓰시고자 하실 때 키워드나 제목 이런 것들을 검색 엔진이 잘 골라주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검색 엔진 최적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지만 현재 발행된 글이 많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간단하게 블로그 쓰기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글감을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챗GPT를 통한 뭐 검색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관점을 택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 글감을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통해서 좋은 제목과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글이 간단하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정한 그 주제와 키워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챗GPT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